안녕하세요. 오늘은 역사 속 희대의 학살자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전 세계적으로 많은 독재자들이 존재하였는데 이들이 각 나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속에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 죄는 잊혀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중 베스트 8을 준비해보았습니다. 탑 8 폴포트, 캄보디아 공산당 총리, 그에게 반대한 약 200만 명을 숙청함. 반미 정서가 심해진 틈을 이용해 캄보디아 절반 이상을 단숨에 장악한 폴포트는 공산 캄보디아를 위해 지식인 말살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집권과 동시에 가장 먼저 교육자와 의사, 변호사 등의 지식인을 학살하기 시작하는데요. 자본주의자는 죽어주는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인민을 돕는 길이다. 이 뭔 개소리야! 친베트남 인사들까지 무자비하게 죽였으며 안경을 끼거나 손에 굳은 살이 없으면 자본주의라는 감투를 씌워 무조건 죽었고 영어를 조금이라도 사용하면 미국 자본주의 반동이라며 죽이는 등 어이없는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폴포트가 집권한 4년간 약 200만 명이 희생되었으며 캄보디아 전역에 거쳐 아직도 희생자의 유해가 발견 중입니다. 1998년 폴포트는 내분으로 인해 감금당하고 쓰레기들과 함께 화장당하는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탑 7. 야히야 칸, 2차 대전 당시 파키스탄의 3대 대통령, 동파키스탄의 자치 요구를 무력 진압하면서 약 100만 명의 사상자를 발생. 방글라데시는 무슬림 문화의 동벵골과 힌두교 문화의 서벵골 두 개의 문화로 갈등이 있어 왔는데요. 완벽히 다른 두 민족의 갈등은 급기야 전쟁으로 번지게 됩니다. 당시 군사정부의 야히야 칸의 군대는 3만 5천 명의 동벵골 지식인들을 무차별 학살하며 순식간에 도시를 공포로 몰아넣었는데요. 인접국가인 인도의 개입으로 벵골의 대학살은 제3차 인도-파키스탄 전쟁으로 이어졌고 파키스탄 군대가 항복함으로써 동벵골은 방글라데시라는 이름의 국가를 탄생시키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야히야 칸에 의해 약 10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인도와의 전쟁에서 패배한 야히야 칸은 그 책임을 지고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무력 진압이 어찌나 잔혹했는지 벵골인들 사이에서는 지금까지도 악마의 화신으로 남아있다고 하네요. 탑 6. 니콜라이 2세, 러시아 마지막 황제, 이상주의자이자 폭군, 약 300만 명의 생명에 책임이 있음. 러시아 혁명에서 피해 일요일 사건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노동자 3명이 부당해고당한 것을 시작으로 시위하던 행렬을 향해 황제의 군제가 1,0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나오도록 무력 진압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44만 명에 이르는 노동자 대파업이 일어났으며 당시 러일 전쟁을 겪고 있던 러시아 정부로서는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에 황제에 대한 불만을 진정시키기 위해 니콜라이 2세는 무려 1,500만 명의 젊은 병력을 1차 세계대전에 파병하게 됩니다. 허나 장기화되는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 내부는 지속적인 파업과 시위운동을 통해 혁명을 꾀하게 되죠. 황제의 군대마저도 시위대의 동정심을 느껴 혁명운에 가담하게 됩니다. 이에 엄청난 배신감과 절망감에 빠진 니콜라이 2세는 제위에서 스스로 물러나며 러시아 군주제는 폐지하게 됩니다. 이후 니콜라이와 그의 가족들은 우랄 지방에 거처하게 되는데 1918년 적군에 의해 감금되었고 총사령을 당하며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탑 5. 히데키 도조, 일제의 참모총장, 총사령관으로서 약 500만 명의 죽음에 책임이 있음. 2년 9개월간 일본을 태평양 전쟁으로 몰고 간 전쟁 최고 책임자로 속전속결로 이를 처리한다 하여 면도날리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중국 침략으로 하남성에서만 400만 명을 죽였으며 진주만 공격과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 1200만 명을 죽게 한 장본인입니다. 일제시대 한국에서도 징병제와 학도병 지원제를 실시하여 수많은 남성들을 강제 징용하였으며 젊은 여성들은 전선으로 끌고 가 위안부로 학대하였습니다. 수만 명의 일본군을 전쟁으로 희생시켰지만 정작 자신의 세 아들은 전부 최전선으로 내보내지 않아 원성을 사기도 했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을 맞고 일본이 항복함에 도조 히데키는 자살을 시도하지만 실패하게 되었고 재판정에 올려 1급 전범 교수형으로 처형되었습니다. 그의 시체는 화장하여 유골을 태평양에 뿌렸는데 몇몇 승려들이 화장한 곳에서 자잘한 뼈를 주워 야스쿠니에 봉헌하였습니다. 여러 피해국들이 야스쿠니 신사참배에 분노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탑 4. 이오시프 스탈린, 소비에트 연방의 서기장, 약 1천만 명을 굶겨 죽임. 자신을 반대하는 많은 이들을 숙청함. 스탈린은 수상 취임 1년 뒤 대규모 숙청을 통해 권력의 기반을 잡고 공포정치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비밀경찰을 두어 자신과 정부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모두 잡아 시베리아 강제 수용소에 집어넣었습니다. 당시 강제 수용소만 최소 450여 개가 넘는다고 추정되고 이곳에서 사망한 사람들은 2천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차 대전 직전 군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으로 군을 붕괴시켰고 이후에도 숙청이란 미명하에 2,300만 명에 달하는 사람을 죽인 희대의 학살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뇌졸중 증상이 있던 스탈린은 주치의의 경고를 무시한 채 음주와 사우나를 반복하였고 어느 날 자신의 침실에서 쓸쓸히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탑 3. 레오폴드 2세, 벨기에의 식민지의 왕, 콩고에서 약 2천만 명을 학살함.
레오폴드 2세는 콩고 식민지 타당성을 설명하는 회담에서 평화적이고 인도주의적인 척 연기를 해서 지배권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식민지화 과정에서 반인륜적인 처벌을 명령하여 당시 3천만 명으로 추산되는 콩고의 인구를 900만 명으로 줄여버린 장본인입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오죽하면 콩고를 들른 한 선교사는 이 지역 장관에게 차라리 원주민을 죽이기만 해달라며 부탁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콩고 자유국의 창립자이자 지배자로 유명하며 해외 식민지를 소유하는 것만이 부국 강병의 길이라고 여기면서 악행을 지속적으로 실행한 인물입니다. 주 레오폴드 2세는 콩고인 벨기에인의 야유를 받았고 깨끗하지 못한 가정사 때문에 가족들에게도 외면을 받았습니다. 74세가 되던 해에 콩고를 잃고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졌으며 곧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탑2 아돌프 히틀러, 독일 총통, 나치의 수장, 600만 명의 유대인을 포함한 1700만 명을 학살함. 민주주의가 깨어있지 않았던 1930년대 선거라는 민주주의의 제도적 토양을 딛고 권력을 잡은 언변의 달인 히틀러는 점차 괴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패전국 독일의 암울한 현실 상황을 타개하려는 대중의 욕구와 맞아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베르사유 조약을 무효화시키고 강한 독일 건설을 모토로 강력한 지도자가 출현하게 된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히틀러는 여러 유럽 나라를 침공하고 폴란드에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세워 수많은 유대인을 학살합니다. 전쟁이 종결된 시점에서 600만 명의 유대인이 학살되었으며 그중 100만 명 이상이 어린이였습니다. 주 히틀러가 학살한 인구는 유대인을 포함하여 1700만 명이나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의 최후는 연합군을 피한 남미 도주설 등 여러 가설이 있지만 자살설이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탑1 마오쩌둥, 유명한 중공 주석, 400에서 600만 명을 학살함, 그리고 최소 2천만 명에서 6천만 명을 굶겨 죽임. 흔히들 가장 최악의 학살자로서 히틀러를 떠올리셨겠지만 더욱 극악한 학살자 마오쩌둥이 있습니다. 그는 집권과 동시에 중국을 중공이라고 불리게 되는 공산국가로 만듭니다. 이후 공산주의 사회를 확산시키기 위해 두 가지 큰 사건을 일으키는데요. 첫 번째 사건으로 대약진 운동은 중국 내 잉여 곡물을 짜내어 수출한 돈으로 기계를 들이고자 했던 경제개발 정책이었는데요. 실제로 중국 인구로는 생산한 작물을 수출은커녕 소비하기에도 매우 모자란 실정이었기에 약 5천만 명의 백성들이 굶어 죽는 참극을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 사건으로 문화대혁명은 대약진 운동 실패로 정치적 타격에 있던 마오쩌둥이 갈등 세력을 축출한 사건인데요. 이때 등장하는 것이 홍위병입니다. 홍위병에 의해 수만 명이 사망하고 수십만 명이 부상에 이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추후 프랑스 학술기록 보고서에 따르면 마오쩌둥의 치하에서 약 6,500만 명의 인구가 학살당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한국의 인구보다 많으며 20세기 모든 전쟁에서 죽은 전사자들의 2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보셨다시피 학살자들에 의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는데요. 사람의 목숨은 그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불변의 가장 고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되새겨야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